우리는 다른 어떤 행성보다 화성의 지역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우주선을 보냈어요. 이 붉은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몇몇 사람들의 호기심을 막지는 못했죠. 대부분 나사의 퍼서비어런스와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화성 표면을 정기적으로 촬영하는 사진들 때문이에요. 언제든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해보세요.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몇 이상한 모양들이 사진들의 여기저기에서 나타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이미 어떤 한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죠. 지난 2008년에 탐사선들 중 하나가 여자 형태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바위의 사진을 찍었어요. 다른 사진들에도 동물 모양의 형상, 도구 또는 다른 지구와 비슷한 물체들이 나타났어요. 다시 말하지만 이 이론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어요. 돌은 아주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사진을 봤다면 궁금해했을 거예요. 우리의 달이 더 가깝지만 과학계의 많은 사람들은 화성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기에 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화성에 진짜로 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. 단지 지하에 얼어붙은 호수에 갇혀 있을 뿐이죠. 토양은 영양분이 풍부하지 않은 것 같고 해로운 화학물질이 있을지도 몰라요. 게다가 붉은 행성에서는 중력이 지구의 38%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기가 쉬워요. 비교하자면 우리 달의 중력은 지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력의 약 16.6%에 불과해요. 지구에는 이미 화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지구의 특정 지역들이 화성의 더 가혹한 환경을 근접하게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 데본 아일랜드는 캐나다 북극해 제도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인도예요. 이곳에서 사는 게 왜 어려운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. 토양은 1년 내내 얼어 있어요. 섬의 동쪽 지역은 1년 내내 두꺼운 만년설로 덮여 있고요. 이곳의 여름은 50일 미만으로 지속되며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아요. 이곳에서는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번성하고 번식하기 위해 이곳에 적응할 수 없어요. 이렇듯 호튼마스 프로젝트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독특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 여기서 시작됐어요. 이곳은 물류와 교통 측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섬 밖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조금 더 어려워요. 이 모든 것들이 온도와 메마른 토양 때문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만약 여기서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화성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. 현지 훈련과 상관없이 화성의 현재 상황은 열악합니다. 아주 춥기 때문이죠. 평균적으로 온도는 약 마이너스 63도예요. 여름에도 30도 이상 더워지지 않아요. 게다가 행성의 대기는 95.3%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한 장치 없이 우리가 거기서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화성에는 또 표면에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 복사열에 의해 공격을 받아요. 온도의 변화 때문에 화성은 종종 행성 전체를 둘러싸는 강력한 먼지 폭풍을 경험합니다. 기술적으로 이 폭풍들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지만 먼지는 전자제품에 달라붙고 태양열 기기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. 이제 화성에는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. 하지만 생명체가 여기에 존재했던 적이 있었을까요? 이건 나사의 조사에서 화성의 일부 지역이 한때 거주할 수 있었다고 결정된 이후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질문이에요.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또는 얼마나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지는 몰라요. 그리고 단지 뭔가가 그곳에서 살 수 있었다고 해서 실제로 살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죠. 화성에서 찍은 최근 사진에서 흐린 일몰이 찍혔어요. 그렇다는 건 붉은 행성에서도 비가 온다는 건가요? 그렇진 않아요. 우선 지구에서 구름은 수증기고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물은 액체 형태로 우리 행성의 표면에 떨어집니다. 화성에서는 같은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놀랍게도 화성의 구름에는 더 많은 물이 있지만 얼음물로 만들어져 있어요. 이걸 얇은 얼음 안개라고 생각해보세요. 얇은 대기와 차가운 온도와 결합해 언제나 구름이 표면으로 떨어지는 걸 막고 있어요. 여기서는 석양도 달라요.
나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성에는 태양의 하늘 부분 근처에 푸른색을 훨씬 더 잘 보이게 하는 미세한 먼지가 있어서 이곳의 일몰은 더 푸른 빛을 띈다고 해요. 지구와 비슷하게 화성은 축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건 계절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. 화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남반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곳의 겨울은 훨씬 더 춥고 여름은 훨씬 더 더워요. 화성에서는 달력도 다르게 지나가요. 이곳의 1년은 지구시간으로 약 1.88년 동안 지속돼요. 하루가 24시간보다 약간 더 길고요. 우리가 화성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지구와 여전히 의사소통을 해야 할 텐데요. 집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15분 정도 걸릴 테니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네요. 전체 거리를 고려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영상 통화하는 건 좀 짜증날 거예요. 그곳에 사는 게 지금은 힘들겠지만 볼 건 많아요. 일부 과학자들은 만약 우리가 화성을 완전히 식민지화한다면 다른 목록의 장소들이 곧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거라고 해요. 25km 이상을 뻗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으로 알려진 올림푸스 몬스를 둘러싼 지역처럼 말이에요. 마리너 계곡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의 거리에 있는 거대한 복잡한 계곡으로 또 다른 멋진 장소가 될 거예요. 화성에는 때때로 드라이아이스 강설이 내리는 멋진 극지방의 만년설도 있어요. 토성과 천왕성은 고리 때문에 태양계에서 독특한 행성들이에요. 지금은 없을 수도 있지만 화성은 미래에 자기만의 고리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. 너무 신나하지 마세요. 수천만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거든요. 화성의 가장 큰 위성인 포보스는 어느 순간 찢어질 거예요. 토성과 천왕성의 고리와 비슷한 그 결과로 생긴 파편들이 화성 주위의 암석고리로 정착하게 될 거예요. 위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화성에는 2개 있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, 포보스 외에도 데이모스라고 불리는 물체가 하나 더 있어요. 둘 다 1877년 아사프 홀이라는 미국 천문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. 이 과학자는 화성에 위성을 찾는 걸 거의 포기했었어요. 하지만 고맙게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했죠. 다음 날 밤 그는 데이모스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. 이 첫 발견 6일 후 홀은 포보스도 발견해요. 이 두 우주물체는 사실 화성의 중력에 의해 잡힌 어떤 소행성이었을 수도 있어요. 또 다른 이론에 의하면 이것들이 화성이 생긴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화성 주위의 궤도에서 형성되었다고 제안해요. 화성의 중력이 진짜 약하다는 사실도 이 매혹적인 사건의 원인일 수 있어요. 화성은 우리의 지구가 그랬던 것처럼 수년 전에 큰 소행성에 부딪혔어요. 많은 파편들이 분명 표면으로 돌아갔지만 화성의 중력이 그것들을 끌어당길 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우주로 다시 튕겨나갔을 거예요. 그것들은 꽤 많은 여행을 했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지구에 도착했어요. 이 화성 조각들은 우리가 화성의 독특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.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붉은 화성에 로봇을 계속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어요. 하지만 사람들이 곧 화성에 착륙할 거라고 상상하는 건 여전히 꽤 어려워요. 현재의 로켓 기술을 고려하더라도 이 여정은 6개월이 걸릴 거예요. 그리고 이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. 착륙 후 인간은 심우주의 방사성과 미세 중력에 노출될 겁니다. 이 둘 모두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린 아직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요. 그래서 미세 중력의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.